연방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최근에 우호적인 경제 지표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큼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발표된 6월 인플레이션이 전문가 예상치인 2.8%보다 낮은 2.7%를 기록하자 인하 예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대자등 전문가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뒤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차례만 찔끔 내린 뒤 동결하는 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고 또 경제나 물가 지수에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 전문가는 최근 인플레이션은 물론 실업률 증가와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점도 추가 금리 인하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은이 이번에 금리를 더 내리지 않는다면 국내 경제는 불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영향이 더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소매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판매는 9개 부문에서 8개 부문 매출이 줄어들며 0.8% 감소했습니다. 고금리 여파가 여전한 것이라는 전문가는 중은이 금리를 더 내려야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고용시장은 6월 1,4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도 5월 6.2%에서 6.4%로 악화됐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자된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역시 이번 주 중은의 추가 금리 인하와 올해 말쯤 또 한 차례의 추가 인하에 대해 같은 의견입니다. 소수지만 다른 의견도 나오는데 한 모기지 전문가는 중은이 이번 주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중은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은이 이례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둔화된 주택시장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그때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은의 통화정책회의는 내일 모레입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절반이 금리 인상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졌으며 대다수는 6월 금리 인하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금리 인하가 이어져도 재정 부담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의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캡룹스에서 북으로 300km 떨어진 윌리엄 레이크에선 리버밸리에서 발생한 산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부 내륙 앤틀러 크릭에서 토요일 시작된 산불도 크게 번지면서 대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역사 박물관이 있는 바커빌 타운과 웰스, 보론 레이크 주립공원 등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천여 명의 주민들은 26번 고속도로를 통해 퀘넬 지역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셰틀랜드 크릭 산불도 계속되면서 10여 개의 구조물이 전소되고 200여 세대는 여전히 대피 상태입니다. 지난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어지면서 스펜시스 브리지에서 캐시 크릭까지 1번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폐쇄됐습니다. BC주 산불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300개 넘는 지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쿠튼의 중부와 동부, 북서부의 톰슨 니콜라, 카리브, 벌클리 네차코에도 대피령이 발효 중입니다. 현재 번지고 있는 산불의 87%는 번개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리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41.2도에 달해 1946년 기록을 경신하는 등 BC주 14곳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엘버타주 북부 지역에서도 160여 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북부에 있는 세머 컴플렉스 지역에 산불이 번지면서 수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지금까지 7,500여 명이 대피 상태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최근의 산불은 에드먼튼의 2배 넘는 크기의 대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연방환경성은 에드먼튼과 포트 맥머리 등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부 지역을 강타한 폭염으로 산불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금속 섬유 위험이 있는 비타민 등 영양제를 리콜했습니다. 캐나다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된 자사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와 유명한 웨버 내추럴, 내추럴 팩터 브랜드 등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집에 있는 영양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섭취를 중단하기 전에 가정의와 상담할 것을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또 추가 질문은 제조사에 문의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리콜 제품은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B100 복합 영양제와 라이프의 비타민 B 복합제 엽산 함유 종합 비타민 100정 등입니다. 웨버 내추럴의 B50 컴플렉스,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용 멀티비타민, 비타민 복합체 등이 있습니다. 이외 내추럴 팩터스의 하이포텐시 B 컴플렉스, 리바이탈 X 등입니다. 리콜 제품과 관련한 자세한 제품 목록은 얼티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크로노박터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유아용 유기농 시리얼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엘버타주 캘거리에 본사를 둔 베이비 고르멧 식품회사가 만든 바나나 건포도, 오트밀, 오르가닉 홀그레인 시리얼 227g들이로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감염 환자나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로노박터는 분유와 허브차 등 건조식품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로 신생아가 감염되면 혈류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뇌수막염 등 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청은 리스테리아 감염 우려가 있는 위쿡의 크림,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스위스 치즈 미트볼을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폐기하거나 반품하고 이 음식을 먹은 뒤 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정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 동쪽의 한 주택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해 80대 남녀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낮 3시쯤 클리프우드와 돈밀스 로드에 있는 주택가에서 칼을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크게 다친 80대 남성과 여성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응급 조치를 받던 중 2명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숨진 남성과 여성이 이 지역에 살았고 서로 아는 사이라고만 공개한 경찰은 숨진 2명 중 1명이 이번 사건의 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특정 용의자는 없고 이웃에 추가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의학팀이 현장을 감식 조사 중인 가운데 살인 및 실종 범죄 수사대는 유가족과 이웃, 목격자 등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임산부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이 사고 발생 사흘 전 시 당국에 교통신호등 설치 등 안전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리젠트파크 지역 퀸스트리트 이스트에서 길을 건너던 42세 임산부가 서쪽으로 향하던 차에 치여 숨졌고 산모의 뱃속 아기를 구조하기 위한 응급조치가 진행됐지만 하루 뒤인 금요일 여아도 끝내 사망했습니다. 어제 숨진 여성의 남편과 자녀 셋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숨진 여성이 당시 여러 명과 함께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이때 10세 소년도 현장에 있다가 충격적인 현장을 전부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어 평소 사고 위험이 높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시의원은 이번 주 긴급 발의원을 통해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토론토 경찰이 현장에 남은 70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7일 기준 토론토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이 중 10명이 행인이며 중상자 절반은 보행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 사태를 악용해 MS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전문가들은 사기꾼이 전화나 이메일, 소셜미디어, 인스턴트 메시징을 통해 합법적인 회사에서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이는 사기로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어웍스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몇 시간 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관련된 웹사이트 도메인이 여러 개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범죄형으로 의심되며 또한 일부 국가에선 피싱 시도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부터 5,000편 넘는 항공기를 취소한 델타 항공은 크루 추적 시스템 장애로 운영 문제가 지속되면서 오늘도 300여 편을 취소했으며 이 가운데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 캐나다 주요 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출발편도 포함됐습니다.